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소음과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사적지 주차장이 대낮에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MBC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행복 나눔 사업이 오늘 131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소음 등이 주요 이유로 사업 허가가 급증하는 만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 등성이에 줄지어 들어선 풍력 발전기. 한때는 약간의 낭만도 더해져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았으나 지금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 지역인 죽장면. SKD&D가 3메가와트짜리 24기의 풍력 발전기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 견학결과 생태계 파괴와 소음, 야간 빛 공해 등이 심각했다며 풍력 발전 백지화와 청정지역 지키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빛이 번쩍거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참 환경이 취약했습니다. 그런 곳을 보고 우리가 풍력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서도 풍력 발전기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동면 주민들은 인근에 2.3메가와트짜리 3기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현수막을 걸고 풍력 발전 반대에 나섰습니다. 아니 뭐 저주파가 생긴다든가 흉물스럽다든가 좋다 그런 게 사람 찬성이 안 하잖아요. 태양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정지역 18,000제곱미터의 나무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민둥산이 드러났습니다. 2.9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추진에 주민 130여 명은 토사 유출에 따른 농사 지장 등을 이유로 포항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와 올해 허가한 풍력 발전만 7곳, 태양광은 허가 변경을 포함해 46곳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민원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지역 사적지의 주차장이 대낮에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규정상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경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탈해왕릉 주차장. 대형 트레일러부터 탑차까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버스들이 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주시의 불법 주차 단속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지만 적지 않은 화물차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되지요. 상당히 많이 되니까. 주차 딱지를 붙이고 해도 여기에 계속 갖다 대 있거든요. 놀러 오는 사람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승용차 같은 거 잘 못 댈 때가 있고. 사적 172호인 오릉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형 트레일러 화물칸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화물차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보니 사적지 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경상북도 현풍의 원교리에 차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가 차대로 갈까? 나 경주 사람인데. 경주시에 등록된 대형 화물차만 8,600여 대. 울산과 포항 등지를 오가는 차량까지 더하면 모두 수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주시는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 차고지를 최대 4곳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공영 차고지를 각 한 개씩 조성해서 근본적인 화물차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관광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는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의 2단계 사업인 표층식 처분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완공된 동굴 처분식 저장고에 이어 2단계로 추진 중인 표층 처분식 방패장은 2,700억 원을 들여 3년 뒤 완공될 예정으로 공단은 이곳에 중저준위 방패물 12만여 드럼을 추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이달 말 설비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기반공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이 7년째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131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 채, 두 채 집을 고치다 보니 벌써 131번째 행복 나눔의 집이 준공됐습니다. 불이 난 후 수리할 돈이 없어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던 부엌은 말끔하게 변했습니다. 냉장고와 TV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니 할머니 얼굴이 모처럼 환해졌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비가 새는 노부부의 집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붕을 다시 얹고 곱게 페인트를 칠하고 튼튼한 문도 새로 달았습니다. 지붕을 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분이 좋는지 말도 못합니다. 올해는 포스코 PHP 봉사단과 서희건설, 삼구건설, 태동건설이 7천만 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 15채를 수리했습니다. 여러 군데의 집들을 도와드려가지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은 지난 2010년 행복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31가구를 수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문경의 한 작업장에서 49살 인부 김모 씨가 열탈진으로 쓰러진 것을 비롯해 문경에서만 최근 열흘 사이 4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특보 속에서는 공사장 작업이나 농사 등 체력 소모가 많은 외부 활동은 삼가고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한 뒤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경북은 224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고 장수 노인 비율은 문경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오후 한때 노인 한 분이 빠른 손놀림으로 텃밭의 잡초를 제거합니다. 올해로 103세인 노계매 씨, 문경시 영순면의 최고령 할머니입니다. 눈만 벌어지면 불법지, 한낮에. 안 힘드세요, 그거? 그리고 예요. 정신에는 단언해야지. 말귀만 조금 어두울 뿐 여전히 이웃 할머니들과 즐겁게 어울리는데 이 마을에서 80은 젊은 편입니다. 평균 나이가 90 가까이 됩니다. 100 나는 어른이 계시는데 70 안쪽은 막내지. 70대는 그렇게 안 많고 80, 90대가 많고. 통계청 조사 결과 문경은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33.9명으로 충북 괴산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가 꼽은 장수 비결은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 순이었고 70% 이상이 평생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와 육류, 콩 제품 순입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중 34.4%만이 현재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3%가 자녀와 이웃과의 만남이 월 평균 1회 이하였고 5년 전에 비해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23.9%나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동국제강이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동국제강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1조 4,22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25억 원으로 127.5% 늘었습니다.
동국제강은 2분기에 건설 경기가 좋아 컬러 강판과 철근 등의 판매가 늘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ICT의 2분기 매출은 2,1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9% 늘어난 115억 9,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지난해 전략 사업으로 선정한 스마트 팩토리 부문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교통정보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 천중면 신당리에 위치한 경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경주 시내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버스 정보 시스템과 각 교차로별 CCTV 영상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통합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교통센터 설립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유증 추돌 사고가 일어나 모닝 승용차 운전자 42살 조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는 경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달리던 25톤 탱크로리가 앞서 정차한 시외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이 일대 교통이 1시간 반 동안 정체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적재 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증거 자료로 채택 처리된 건에 한해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속도로에는 연간 9만 대 이상의 적재 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37살 이 모 씨와 외국인 여성 접대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포항시 북구 원룸에 외국인 여성을 생활하게 하고 스마트폰 채팅과 문자 메시지로 남성들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뒤 한 번에 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에서 성매수남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중복인 내일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폭포에 몸을 풍덩 담그고 싶은 날씨였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 예상했던 33도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중부지방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포항과 경주를 비롯해 폭염특보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거나 조금 끼겠고요. 경주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가 25도, 독도 24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9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중복인 내일 몸보신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와 경북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어든 33억 7,300만 달러, 경북은 19.6% 줄어든 1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부품과 폴리에스터 직물 등 5개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북은 무선 전화기 수출이 늘었지만 평판 디스플레이와 열연 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대구는 25% 늘었지만 경북은 16% 줄었고 특히 경북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27% 가까이 줄어 하반기 수출 회복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기준값을 회복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기준값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101보다는 1포인트 낮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전반적인 경제 인식을 종합한 지수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평균치를 100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